반갑습니다. 탤런트 박정수입니다. TV에 나오는 탤런트는 아니고요. 애터미의 탤런트. 봐줄만 하세요? 네. 애터미의 탤런트로도 봐줄만 해줬습니다. 이렇게 저희 화장품을 바르고 정말 이렇게 피부가 좋은 피부로, 제가 피부만 아니었으면 전에 그 미스 코리아 나갔습니다. 믿으시는 분? 이 사업의 시작은 믿는 것부터 시작인데, 믿는 분이 이렇게 적어서 애터미에 성공하시겠습니까? 다시 한번 손 들어보겠습니다. 믿으시는 분? 진짜 사실이에요. 제가 전에 제가 20살 정도 됐을 때요, 이렇게 키 큰 사람이 없었어요. 사실은 뭐 인물도 인물이지만 키가 이렇게 큰 사람이 별로 없어가지고, 키가 크면 미스 코리아 나가자 소리를 잘 했어요. 그리고 모델 하자는 소리도 했었고, 그렇게 계속 뭐 영화 배우 하자고도 했었고. 정말입니다. 대부분이 안 믿으시네. 근데 정말이에요. 그렇게 했었는데, 제가 그런 일들을 못한 이유가 있어요. 진짜로 어떻게 보면 제가 마음만 먹었으면 할 수도 있었어요. 그 영화도 제작하시는 분을 제가 아는 분이 있어가지고, 제가 학교에서 근무하던 우리 교수님 그 친구분이 영화 제작을 하나 하셨었어요. 근데 저를 보고 나들 한번 해보자. 내가 굉장히 이목구비가 커서 영화에는 나오면 개성이 있어서 괜찮을 것 같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고요. 또 모델 같은 경우는 우리 익산에 이렇게 가죽 이렇게 우리 자켓 같은 거 있죠? 그 만드는 공장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공장에서 제가 그 가죽 자켓을 입으면 잘 어울릴 것 같다. 지금처럼 이렇게 살찐 모습이 아니에요. 제가 우리 애터미 시작할 당시에 지금의 모습보다 10kg가 적었었어요. 키로수가 조금 보태서 한 8kg 정도? 지금 8kg 정도 찐 모습이에요. 지금도 이 정도인데 그때는 꽤 날씬했겠죠. 예, 꽤 날씬했습니다. 그래서 그 전에 그렇게 모델하면 괜찮겠다, 그런 제의도 제가 받았는데, 그런 것들을 제가 절대 나는 못한다고 제가 했던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런 무대 공포증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사실 안 했어요. 누구 앞에 나서가지고 뭔가를 막 이렇게 한다는 것이 사실은 자신이 없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런 일들은 나는 못합니다 하고 제가 포기를 했는데, 참 그때 이루지 못한 꿈을 애터미를 만나서 이렇게 이루고 있습니다. 저를 완전히 바꾸어가면서 제 삶이 그냥 저기만 바뀐 게 아니고, 제가 전혀 못할 것 같다라는 것까지도 지금 이렇게 만들어져 가고 있습니다. 근데 저도 모르게 이렇게 만들어져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도 저 모습이 내 모습으로 받아들이시면 여러분도 그렇게 되십니다. 분명히 내가 하겠다는 의지에 의해서 분명히 되더라는 거죠. 내가 이 자리에 설 것은 아니라고 생각을 했지만 저도 모르게 여기까지 이렇게 왔습니다. 이렇게 만들어져 가고 있다는 거죠. 제가 옛날에 이제 했던 일들은, 그래서 그런 일들은, 남들 앞에 나서는 일은 나는 못하고 그냥 얌전하게 하는 일 하겠다 해가지고 학교에 취직을 했습니다. 그래서 대학에서 행정을 한 10년 정도 봤는데요. 나름대로 그 안에서는 계속적인 그 열정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똑같은 일을 하면서 그 똑같은 월급을 받는 것이 내가 큰 부자가 될 수가 없다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계속적으로 제 안에서 생각했던 것들은, 나는 큰 부자가 되어야 되는데, 정말 이 가난에서 내가 벗어나야 되는데 하는 생각을 하면서, 월급을 받아가지고는 도저히 부자가 되지 않겠다. 그래서 그 퇴직금을 딱 찾아가지고, 남들이 다 만류를 하는데 저희 식구들 모두도 다 만류를 하고, 정말 그렇게 좋은 직장을 왜 놓으려고 하느냐 그러면서 다 모두가 반대를 하는데도 불구하고, 제가 그 퇴직금으로 그때 당시 피자 가게가 엄청 뜨고 있었어요. 그래서 피자 가게를 딱 차렸는데, 그게 2년도 채 안 돼서 제가 그 피자 가게를 말아먹고요. 그 다음에 또 이제 했던 일들이 건설회사에서 또 일을 했었는데, 거기에서도 나름대로 열심히 잘했는데, 잘하다가 보니까 남자들이 하는 일을 여자가 또 하다 보니까 쉽지만은 않더라고요. 그래서 그 일도 제가 그만두고, 그러면서 마지막에 했던 일이, 제가 이제 식당에서 한 1억 5천 정도 들여가지고 또 식당에서 일을 했습니다. 근데 그 식당도 1억 5천도 2년도 안 돼가지고 다 말아먹었어요. 근데요,
여러분들 실패가 많은 것이 굉장히 사실은 제 자신한테 저는 비관적이었었습니다. 왜 이렇게 나는 실패만 할까? 뭐든지 하기만 하면 왜 나는 실패만 할까? 근데 그런 생각을 제가 했었는데요. 언젠가 제 친구가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의 별명이 뭐냐면 오뚜기래요. 네 별명은 오뚜기래요. 그래서 왜 그런 별명을 지어준다고 하니까 너는 참 무슨 일을 시작도 잘하고 끝도 잘 맺는데요. 그래서 오뚜기랍니다. 근데 그게 되게 기분 나빴거든요. 근데 제가 이제 요즘에 이렇게 책을 보다 보니까 그 정주영 회장님이 쓴 책에 그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많은 실패가 있는 자가 도전하는 자다, 그 말을 하더라고요. 많은 실패를 했다는 건 뭐예요? 많이 시작도 했다는 거죠. 많이 시작도 했다는 겁니다. 많이 시작도 했다는 것은 뭐냐면 무언가를 해나겠다는 자신감이 있었다는 얘기와도 같습니다. 맞습니까? 네. 여러분들 여기 오신 여러분들은 내가 무언가를 시작을 하겠다는 두려움에서 시작하는 자가 일단은 도전하는 자라고 생각이 됩니다. 도전도 하는 자는 성공도 없겠죠. 물론 실패도 없습니다. 실패도 없고 성공도 없지만 분명히 시작하는 일에 있어서 성공도 있고 실패도 있습니다. 근데 제가 그렇게 많은 일들에 피부샵도 그렇게 하다가 그만두고 뭐 이것저것 제가 실패를 했지만 항상 제 안에서 자신 있었던 건 뭐냐면 내가 못할 것 같다라는 생각은 해본 적은 없어요. 그러니까 오뚜기는 맞았던 것 같아요. 내가 무슨 일을 시작을 하면서 내가 난 저 일을 죽어도 못해. 나는 못할 것 같아. 이런 생각을 한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덤비고 보는 거예요. 무조건 하는데 하다가 내가 견디려고 해도 견디지 못하는 상황이 있더라고요. 내가 꼭 그만두고 싶어서가 아니라 사실 피자 가게나 제가 식당이나 이런 부분은 내가 계속적으로 유지하고 싶은데 계속적으로 유지하고 싶어도 유지할 수 없는 게 있어요. 그렇죠? 대부분이 유점포를 가진 자들의 대부분이 여기서 내가 내 점포를 가지고 장사를 해보신 분들이라고 하면 다 누구나 느끼는 게 결국에는 매달 들어가는 임대료에, 그렇죠? 매달 들어가는 임대료에 매달 들어가는 인건비를 내가 매출이 일어나지 않으면 결국엔 내가 망하는 거죠. 그런 것처럼 나는 그걸 더 지속적으로 하면 분명히 자신 있겠다. 제가 식당 같은 경우에 사실 경험이 없이 시작을 했지만 내가 조금만 더 이걸 유지할 능력이 있다고 하면 나는 반드시 성공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있는데 제가 유지할 능력이 없는 거예요. 매달 700만 원, 800만 원씩 인건비와 임대료가 나가야 되는데 매출이 제대로 일어나지 못하다 보니까 그걸 줄 수가 없어서 계속적으로 제가 빚을 빌려오게 됐어요. 사실은 그 인건비를 주기 위해서 남들한테 돈을 빌려다가 그 인건비를 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악순환이죠. 그렇지 않아도 안 되고 있는 처에 남들한테 돈까지 빌려다가 인건비를 주고 임대료를 내다 보니까 결국에는 저한테 엄청난 빚으로 떠안고 결국에는 그만두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제가 많은 실패를 한 속에 계속적으로 이제는 정말 나이가 40이 넘어서니까 자신감이 떨어졌어요. 그렇게 자신감이 있던 저도 자신감이 떨어지더라고요. 이제는 내가 아무것도 없구나. 정말 그 마지막에 식당을 망하는 그 시점에서는 정말 제 남편이 사업을 부도를 내서 몇 억을 부도를 냈어요. 그러다 보니까 남편은 결국에는 손을 놔버리고 저 역시 식당이 망하는 그 시점이었고 그러다 보니까 모든 것을 다 놓고 9평짜리 원룸으로 가게 됐습니다. 그렇게 가게 되는 그 시점에서 돈도 하나도 없지, 아이들은 어리지, 나이는 40이 넘었지. 그 상황에서 정말로 내가 이제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일까? 저를 되돌아보니까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어요. 이제는 그 나이 먹어서 어디를 취직을 하자니 사실은 사무직밖에 갈 데가 없는데 그 사무직은 월급을 많이 줘봐야 100만 원 주더라고요. 조금 더 경력 인정해줘봐야 150만 원. 그러면 내가 그 월급을 가지고는 도저히 우리 아이들을 가르치고 더군다나 집도 쫓겨나서 9평짜리 원룸에 있는데 이제 언제 모아서 집을 사고 언제 우리 아이들을 가르치고 그게 이루어지지 않겠더라고요. 그렇게 마지막에 정말 낙담에 있는 그때에 제가 저희 애터미를 만났습니다. 저희 애터미를 만나서 사실 제가 그래도 그 화장품을 팔아보기도 했고요. 샵도 해봤습니다. 그래서 화장품에 대해서 남들보다 좀 많이 안다고 생각했어요. 그렇게 많이 한다고 생각하고 저희 화장품을 쓰게 됐는데요. 정말로 제가 기존의 화장품보다 다르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화장품으로 내가 승부를 낼 수 있겠다. 일단은 이걸 팔아서 내가 1,000만 원 정도는 벌 수 있겠다. 제가 책을 세일하면서요, 20% 마진에 월 400에서 500까지 아니면 200에서 300까지 내가 20% 마진에도 그 정도로 수입을 올렸습니다. 그래서 우리 화장품은 60% 마진에다가 더더군다나 내가 화장품을 썼던 한 개당 20만 원, 30만 원짜리 화장품에 비해서 전혀 이 화장품이 나쁘지 않고 그대로 똑같다고만 하면, 정말 가격만 똑같다고 하면 정말로 우리 화장품이 잘 팔릴 수밖에 없다.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을 팔아서 돈을 벌려고 이 사업에 뛰어든 겁니다. 그렇게 뛰어들어서 정말로 밤낮 없이 죽기 살기로 사람들한테 이 화장품에 대해서 알리게 됐고요. 의외로 저는 그렇게 자신감이 있었는데 자신감을 가지고 밖에 나가보니까 여러분 어떻든가요? 막히죠. 더더군다나 지금은요, 우리 애터미가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도 우리 화장품이 좋다고 소문이 많이 나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얼마 전에 그 옷가게를 갔는데 그 옷가게 이제 사모님이 저희 화장품을 쓰고 계세요. 그래서 이제 그 사모님이 이제 또 저한테 막 얘기를 하길래 제가 이제 몇 마디 이렇게 했는데 옆에 손님이 그래요? 그 화장품 하세요? 이러더라고요. 그 화장품 정말 좋더라고요. 손님이 그 얘기를 해요, 옆에서. 그럴 정도로 이제 우리 애터미 화장품이 그래도 정말 좋다라고 이제 인식이 되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저희가 할 때만 해도 어때요? 저희는 2006년 9월에 이 사업을 시작을 했습니다. 2006년 9월에 우리 애터미가 그때 창립할 당시부터 사실 이 사업을 했기 때문에 그때는 전혀 사람들이 몰랐죠. 우리한테 유일한 거 하나 있었어요. 그 유일한 게 우리 뉴스 동영상이었어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우리의 말은 잘 믿지 않지만 우리 뉴스의 동영상은 잘 믿죠. 그걸 보여주면 그나마 사람들이 그래, 내가 몰랐었구나, 이렇게 뉴스에도 나왔던 것을 내가 뉴스를 안 봤구나 하는 마음으로 들여다보게 됩니다. 그렇게 하면서 제가 그때 이 화장품을 정말로 제 나름대로는 자신 있게 밖으로 나갔지만 저 역시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제일 먼저 찾아갔던 곳이요, 저한테 정말 그동안에 가장 제가 그 언니를 좋아했고 저하고 친형제처럼 지냈습니다. 친형제처럼 지냈는데 그 언니가 재산도 많아요. 재산도 뭐 한 거의 제가 알기로 한 20억 정도는 가지고 있습니다. 그 정도로 가지고 있는 언니인데요. 그 언니를 제가 굉장히 많이 도와줬어요. 그 언니가 늘 장사를 했기 때문에, 저는 장사한 사람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 언니가 뭐 옷가게 할 때 늘 제가 그 언니 집 옷 매니아였고, 또 그 언니가 보석 가게를 하는데 늘 그 보석 가게 가서 제가 보석을 늘 사주고, 어느 정도로 사람들을 안내를 해줬냐면 제가 돈을 받는 것도 아닌데도 불구하고 그 언니네 집에 누군가가, 내 주변 사람들이 보석 산다 그러면 적극적으로 안내를 했습니다. 그렇게 적극적으로 하다 보니까 어떻게까지 했냐면, 한 번은 익산이 그 보석의 도시인 거 아시죠? 예, 익산이 보석의 도시입니다. 근데 서울에서 이제 그 보석을 사러 오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차를 운전하고 가는데 딱 신호등에 서 있는데요, 어떤 분이 차 문을 딱 내리더니 보석 그 판매센터를 가려면 어떻게 가야 되냐고 저한테 물어요. 그래서 제가 다른 일을 보러 가는 중인데도 불구하고 저를 따라오시라고, 제 길을 돌려서까지 그분을 저를 따라오시라고 해서 그분이 저 따라서 거기 그 보석 판매센터까지 제가 안내를 해서 그 언니네 집까지 딱 모시고 갑니다. 가서 언니 이분이 보석 사겠대. 그래서 거기까지 안내를 해주고 제가 돌아올 정도로 그렇게 의리가 많은 사람이에요. 그렇게 의리가 많은 제가 그 언니한테 첫 번째 이 화장품을 팔러 갔어요. 근데 어땠을 것 같아요? 첫 번째 팔러 갔는데 제가 처음 그 팔러 간 그 언니가, 물론 제 잘못도 있습니다. 정말 우리는 친하고 가까운 사람일수록 꼭 원리 원칙대로 해야 됩니다. 근데 제가 그걸 무시했어요. 왜냐하면 이 언니는 너무 친하고 너무 잘 알으니까 당연히 언니가 사달라고 하면 당연히 사줄 줄 알았어요. 그래서 언니, 나 화장품 장사 시작했어. 근데 언자랑 연구소에서 개발해서 나왔는데 정말로 좋아. 가격도 싸. 18만 7천 원밖에 안 해. 그리고 화장품 살 때를 딱 내놨어요. 그랬더니 언니가 하는 말이 첫 마디가, 나는 너무 당당하게 얘기했죠. 이 언니는 꼭 사줄 거니까. 꼭 사줄 거니까 너무 당당하게 얘기했더니 그 언니 하는 말이, 야, 하루면 너 같은 사람이 수십 명씩 온다.
제가 그 말을 듣는 순간요, 정말 그냥 그 순간 눈물이 얼마나 쏟아지든지요, 그냥 눈물을 주체할 수가 없어요. 그 언니는 무조건 사줄 줄 알았는데 그것도 수십 명씩 오는 장사꾼으로 나를 비유했다는 거죠. 그게 너무너무 자존심이 상했어요. 왜 더 자존심이 상했냐면 그 언니가 제가 망한 걸 다 알아요. 그래서 나를 무시하는구나 생각이 더 들은 거예요. 그 전에 나라고 생각했다면 저 언니가 저렇게 할 수 있었을까? 저 언니는 이제 내가 다 망한 걸 알아. 그러니까 나를 저렇게 무시하는구나. 그 생각이 들면서 그것도 나는 친언니처럼 생각한 저 언니가 나를 다른 장사꾼 취급했다는 거죠. 그래서 그래 언니? 그러면서 제가 주섬주섬 눈물을 막 펑펑펑펑 흘리면서 다 짐을 쌌습니다. 뭐 그 화장품 막 벌려놓은 거 다 싸가지고요. 들고 나왔어요. 그냥 들고 나와가지고 그래 언니 잘 있어 하고 나왔는데요. 그 뒤로 정말로 이거는 정말 이거 팔아서 1,000만 원 벌으려고 했던 제가 막 딱기가 죽어가지고 이제 그러고 있던 상황에서 그 언니가 이제 그 다음날 계속 문자가 오더라고요. 내가 어제는 사실은 우리 남편 때문에 속이 상했다. 그래서 화풀이가 너한테 갔다. 미안하다. 다시 와라. 근데요, 제가 지금까지 안 갔어요. 저도 자존심이 있죠. 제가 지금까지 안 가고요. 그 언니가 아마 제 소문을 듣고 있을 겁니다. 근데 정말 용서가 안 됐어요. 다른 말은 차라리 안 사겠다고 했으면 용서가 됐는데요. 정말 다른 장사꾼하고 비유해서 말했던 그 말이 제 머릿속에서 떠나질 않아요. 그 언니하고 저하고의 사이가 20년 넘게 그렇게 사귄 사이고 그런 상황인데 그렇게 말했던 그 말이 제 가슴을 너무 찔렀고요. 그렇게 했기 때문에 제가 성공했습니다. 그렇게 했기 때문에. 만약에요, 그 언니가 저한테 그렇게 가슴 아픈 소리를 하지 않았더라면 제가 또 이 자리에 없을지도 몰라요. 그렇게 친한 그 언니가, 내 형제 같은 그 언니가 제 가슴에 치부를 찔렀기 때문에 제가 죽기 살기로 그래 언니 두고 보자. 내가 언니보다 분명히 더 잘 살 거야. 내가 언니보다 분명히 더 잘 돼서 어디 두고 보자. 언니 앞에 내가 다시 나타날 거다. 그런 각오를 했습니다. 제 안에서. 그러니까 사람은요, 때로는 오기도 있고 각오도 있어야 돼요. 그죠? 내가 그런 오기가 발동했기 때문에 더 죽기 살기로 일을 했고, 대부분의 사람들이요, 어떤 욕심이 없는 사람이 성공하기도 더 힘들어요. 저건 성공은 남의 성공이야. 내 성공이 아니야. 그래, 뭐 당신 성공해서 그래 좋은 차 타고 다니고 잘 살아. 그거에 대해서 별로 가슴 아프지도 않고 별로 나는 그냥 느낌이 없다 하면, 이렇게 우리가 어렸을 때 공부 잘하는 애들 보면요, 한 문제만 틀리면 난리가 나죠. 속이 상해서. 근데 10개가 틀리든 20개가 틀리든 상관없는 아이가 있어요. 제가 우리 그 두 아이가요, 그렇게 확연하게 그럽니다. 우리 큰아이는요, 점수를 뭐 50점을 맞았든 60점을 맞았든 전혀 개의치 않아요. 그냥 행복해요. 근데 나름대로 성격은 좋아요. 낙천적이잖아요. 성격은 좋은데 우리 작은 아이는 막 풀이 확 죽어서 와요. 엄마 나 오늘 기분이 너무 안 좋아. 2개나 틀렸어. 우리 작은 아이는 그래요. 2개나 틀렸어. 난 너무 기분이 안 좋아. 내가 다음에는 기필코 100점 맞을 거야. 그러더니 저번에는 엄마 나 시험을 너무 못 봤대요. 그래서 얼마나 못 봤는데 그랬더니 전 과목에서 2개 틀린 거예요. 전 과목에서 2개 틀렸는데 시험 못 봤다고 난리를 치는 거예요. 야, 너 진짜 잘했다. 엄마는 그렇게 못해. 너 너무너무 잘한 거야. 내가 이제 이러면서 우리 아이를 그렇게 저기를 했는데요. 정말 어떤 일이든 사실은 사업이든 무엇이든 항상 내가 내 가슴을 찌르는 게 있어야 돼요. 그게 나쁜 게 아니라 정말 좋은 쪽으로 내가 기필코 왜 이 일을 해야만 하는가, 다시 한번 내 자신을 뒤집어 봐야 된다고요. 내가 왜 기필코 꼭 해야만 되는지. 계속 남들한테 무시당하고 그렇게 살 거예요? 내가 그렇게 아까 그 언니한테 그렇게 무시당했던 것처럼 그렇게 무시당하면서 계속 우리가 그 삶을 살 거냐는 거죠. 그렇게 내가 살지 않을 거라고 하면 결국에는 내 자신이 무언가 나도 달라져야 되고 정말 해내겠다는 의지가 필요하다는 거죠. 조금만 힘들면 금방 주저앉고 이건 내가 할 일이 아닌가 봐 하면서 내 스스로가 빠르게 접더라는 거죠.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제가 그 식당이나 피자 가게는 사실 돈이 없어서 유지를 못했지만 이 사업은요, 솔직히 말하면 누워서 떡 먹기더라고요. 왜냐, 들어갈 돈이 없으니까. 매달 내가 누구 월급 주지 않아도 되잖아요.
매달 임대료 내지 않아도 되잖아요. 그러면 나만 견디면 되잖아요. 나만 버티면 분명히 1년 후에 2년 후에 3년 후에 모습이 나한테 정확하게 그려진다고 하면 그거 못 참을 사람이 어디 있냐고요. 근데요, 남한테 주어야 될 인건비 때문에 내가 그걸 돈을 빌려다가 댈 수 있는 능력이 없으면요, 어쩔 수가 없더라고요. 근데 나만 견디면 된다고 하면 결국에는 분명히 이겨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사업이 남들보다 좀 쉬웠던 이유가 그렇게 제가 유점프로 고생을 하면서 그걸 겪었기 때문에 이 무점포의 사업이 얼마나 대단한 사업인가, 정말 얼마나 쉬운 사업인가, 저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 식당에서 하루에 12시간, 14시간씩 일했어요. 그것도 죽기 살기로. 새벽 5시부터 농산물 시장 가서 시장 받아가요. 밤 12시에 끝나면 잘 끝나요. 그것도요, 식당에서 일하는 사람 갑자기 펑크 내봐요. 서빙 펑크 내고 식당에서 주방에서 펑크 내면요, 주방으로 갔다 서빙했다가 앞뒤로 다니면서요, 발이 통통 묻어요. 그러니까 제가 살이 찔 수가 없죠. 살이 한 10kg가 빠져버렸어요. 그때 살이 10kg가 빠진 것이 지금 이 자리에 이제 다시 이렇게 제가 쪄서 왔지만요, 그 정도로 힘든 고난한 일, 그러니까 일만 힘든 게 아니라 정말 매달 그거를 누군가를 책임져야 되고 그거를 해결해 나가야 된다고 하면 그 일은 내가 하고 싶어도 할 수가 없더라는 거죠. 근데 이 무점포 사업은 나만 버티고 하면 분명히 이겨낼 수 있고 할 수 있는 일이더라는 거죠. 이렇게 쉬운 사업을 왜 못 한다고 하는 건지, 분명히 하기만 하면 되는데. 그리고 다른 회사 같지 않게 우리는 무한대잖아요. 무한대로 솔직히 두 줄만 내려가라는데 언젠가는 되겠죠. 내가 포기만 안 하면. 어떻게 그 두 줄 무한대 중에서 나오라 하는데 안 나올 수 있겠습니까? 문제는 내가 포기하기 때문에 안 하는 거죠. 그 일을 저는 너무 쉽다고 생각하면서 이 일을 해왔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남들은 제가 지나온 일을 얘기하면 얼마나 힘드셨습니까 그러는데, 사실은 저는 그 식당 일을 하던 거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닌 일로 해왔기 때문에 그렇게 힘들었다는 생각이 안 들었어요. 오히려 그래, 이렇게 그냥 정말로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이렇게 하는 일이 뭐가 힘들까? 너무나 행복했습니다. 돌아다니면서 정말 꽃 구경하고 먼 구경하고 이렇게 돌아다니면서요, 세상에 이렇게 놀면서 하는 일이 어디가 있어 하면서 저는 그 일을 즐기면서 했던 것 같습니다. 저희 회사 컨셉은 사실 정말 싸고 좋은 제품을 팔겠다는 것이 저희 회사 컨셉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싶습니다. 정말 좋은 제품인데 싸게 파는 거, 그게 우리 회사의 전부예요. 사실은 그게 전부인데 여러분들한테 늘어지게 설명을 해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근데 많은 회사들이 정말 좋은 제품을 싸게 팔기만 하면 분명히 그 회사는 되는데 왜 그동안 안 되었냐는 거죠. 그렇게 하고 있는 회사가 없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저희 회사는 분명히 정말로 좋은 제품을 싸게 공급한다는 원칙을 지키고 있습니다. 그 원칙 때문에 저희 회사가 지금 2006년 9월에 시작을 해서 지금 2010년이 됐는데요, 계속 300%씩 성장하는 정말 대단한 회사가 된 겁니다. 많은 회사들이, 무점포 회사들이 전부 다 지금은 되지 않고 오히려 계속적으로 떨어지고 있는데, 매출이 떨어지고 있는데 왜 유일하게 우리 회사만 되는지 많은 사람들이 궁금해합니다. 근데 그거는 정말 회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 좋은 제품을 싸게 파는 원칙을 항상 고수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 원칙에서 벗어나지 않고 있다는 거죠. 계속. 그래서 저희 그 제품의 컨셉이 대중 명품입니다. 정말 명품처럼 좋은데 가격은 대중들이 쓸 수 있는 가격을 만들어 내놨다는 거죠. 그래서 그 원칙을 지키고 있는 회사, 저희 회사의 전부입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그 원칙에 의해서 저절로 이 회사는 계속적으로 정말로 소비자들이 내가 이익이 없으면 우리가 사용하지 않겠죠. 근데 분명히 그 이익을 소비자들한테 돌려주고 우리 사업자들한테 정말 돈이 될 수 있는 부분이, 소비자들이 계속적으로 이 제품을 재구매를 해줌으로 인해서 우리 사업자들은 돈이 되는 겁니다. 그런 컨셉이 자연스러운 것이, 사실은 누구나 그 원칙이 쉬울 것 같지만 많은 회사들은 어떻게 보면 이익 중심의 회사를 운영하다 보니까 그 원칙을 지키지 못하고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저희 회사가 실질적으로 정말 무점포 회사인데도 불구하고 마트를 경쟁하겠다. 일반 무점포 회사가 우리 회사의 경쟁이 아니고 우리 회사는 마트를 경쟁하는 정말 소비자 중심의 그런 회사로 우리는 무점포 회사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겠다.
많은 보존부 회사들이 수당을 주기 위해서 가격을 높이 책정할 수밖에 없는 부분을 정말로 회장님이 경비 줄이고 어떤 모든 부분을 회사에서 이익을 최소한의 돈만 가져가면서 그렇게 실질적으로 운영을 한 결과가 지금의 우리 애터미의 결과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저희 애터미 주식회사는요, SBT에서 전문적으로 생산하는 제품을 주력으로 판매하기 위해서 설립된 회사입니다. SBT는요, 한국 콜마가 62%의 지분을 가지고 한국원자력연구원이 38%의 지분을 가지고 설립이 되었습니다. 이 SBT가 설립된 목적은요, 사실 원자력연구원에서 우리 국민 건강 증진에 도움이 되는 그런 아이템들을 골라가지고 생산을 해야겠는데 전문적으로 생산해주는 회사가 필요했습니다. 왜냐하면 민간 기업에다가 여기에서 기술 개발된 것들을 주어봤더니 민간 기업에서 자기네들 어떤 이익에 의해서 제대로 만들질 않다는 거죠. 어떤 원료를 함량을 미달을 시킨다거나 그런 식으로 정직하게 제품을 만들지 않고 자기네들 이익 중심의 사고로 만들다 보니까 원래 개발된 제품대로의 제품이 만들어지지 않고 있더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실제로 그 피해 사례가 한 번 있었습니다. 원자력연구원에서 만든 제품이 작년인지 재작년인지 신문에 엄청나게 진 무슨 고라고 해가지고 들어보신 적 있죠? 인삼으로 만든 그 제품이요, 원자력연구원에서 만들었다는 이유만으로 신문에 광고를 내서 팔았는데요, 그 제품이 우리 회사 지금 현재 해모임처럼 면역력을 높여준다는 것이 기본 컨셉입니다. 그런데 그 제품이 몇백만 원씩 했다는 거죠. 그 한 병에 몇백만 원씩 팔았는데도요, 엄청나게 많이 팔렸습니다. 왜냐? 소비자들은 원자력연구원에서 개발했기 때문에 믿고 사서 쓴 거죠. 그렇게 믿고 사서 썼는데 실질적으로 그런 효능 효과가 나오지 않더라는 거죠. 제대로 자기네들의 이익을 위해서 원료 같은 거를 많이 빼고 만들더라는 거죠. 그 부분 때문에 사실 민간 기업에 이제 믿고 줄 수가 없다, 원자력연구원에서.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도 이 생명공학 팀에서 정말 우리 국민 건강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것들을 많이 전문적으로 개발을 할 건데, 그 개발한 것을 전문적으로 믿고 맡기게 우리가 직접 경영에 참여를 해야 되겠다. 경영에 직접 참여를 해서 우리가 관리 감독을 해야겠다는 거죠. 우리가 관리 감독할 수 있는 그런 기업이 필요하다. 그래서 연구소 기업 1호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연구소 기업, 그때 없던 법까지 만들어가지고요, 연구소 기업이라는 것이 탄생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연구소 기업 1호로 나왔는데요, 현재는 연구소 기업이 제가 알기로 더 나왔는지는 모르겠지만 16호까지 나왔습니다. 16호까지. 그래서 계속 맞나요? 더 그 뒤로 본 사람 있어요? 제가 본 것까지는 거기까지입니다. 그래서 16호까지 나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연구소 기업이 계속 활발하게 이렇게 만들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원자력연구원에서 우리 해모힘이나 화장품을 관리 감독하겠죠. SBT를 관리 감독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관리 감독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우리 조성기 박사님이 매번 우리 해모힘을 이렇게 정기적으로 가져다가 검사를 하나 봐요. 원자력연구원에서 제대로 만드는지. 그랬더니 우리 김치봉 대표님이 하는 말이, 그렇게 검사 안 해도 우리는 제대로 만든다니까요. 이렇게 우리 김치봉 대표가 말씀을 하시는데요, 그래도 조성기 박사님은 해야겠다는 거죠. 여기에서 아무리 그렇게 말해도 그렇게 해야 되겠다는 거예요. 우리 김치봉 대표님은요, 우리 회장님 다음으로 제가 존경하는 분이에요. 정말로. 정말 어떻게 경영주가, 기업주가 저럴 수 있을까? 진짜 대화를 하다 보면요, 정말로 그 회사를 운영하시는 분이 저렇게 사고를 할 수 있을까 너무나 존경스러울 때가 많아요. 정말 그 우리 소비자들을 위한 진짜로 정말 좋은 제품 만들겠다는 것이 단순히 자기네들이 돈 벌겠다가 아니라 정말 우리들한테 무언가 도움을 주겠대요. 도움을 주겠다고 항상 그 생각을 하시고요. 우리 사업자들이 힘들지 않게 하시겠대요. 본인은 우리 여기 사업자분들을 존경하신답니다. 정말로 김치봉 대표님 보시면요, 존경하는 것이 보여요. 본인이 그래서 콜마에 가거나 그러면 항상 그 얘기를 한답니다. 제대로 못 만들면 거기 가서 본인이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공장에 가서 제대로 안 만들면 진짜 그 판매원 하시는 분들이 얼마나 힘든 줄 아냐. 그분들이 당신들이 그 하나 제품 잘못 만드는 걸로 인해서 소비자들한테 당할 것을 생각해봤냐. 이러면서 막 뭐라고 하신대요.
정말 자기는 우리 판매원들이 정말 대단하시대요. 자기는 제품 팔아보려고 그랬더니 한 개도 못 팔겠더래요. 그 전에 제가 이제 항상 농담으로 하는 말이 대표님 그 월급이 얼마나 돼요? 내가 이제 이러면서 월급이 얼마나 돼요? 저보다 조금 받을 거요? 제가 이제 이러면서 이렇게 놀렸었어요. 그런데 안 믿었대요. 그렇게까지 돈이 될 줄 몰랐대요. 근데 이제 회장님이 막 얼마 전에 저희들 막 돈 공개하고 그러셨죠? 금융 공개하고 뭐 이러면서 본인이 이제 어떻게 우연찮게 보시게 됐나 봐요. 야, 진짜 많이 받대요. 진짜 많이 받대요. 저한테 와가지고 아니 도대체 그 돈 갖다 다 어디다 쓴대요. 계속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정말 돈 많이 받는다고 계속 저한테 깜짝깜짝 놀라면서 이제 그 얘기를 하시던데요. 정말 우리는 제조하는 회사의 대표나 우리 유통을 하는 회사 대표가 정말 원칙을 지키시고요. 정말 양심적으로 하시는 분들이에요. 그 두 분이 너무나 잘 만난 거야. 우리는 진짜 행운이에요. 이런 회사에서 우리가 일하는 것이요. 얼마나 큰 행운인지 몰라. 진짜 대단한 회사만. 나는 그 두 분을 보면 볼수록요. 야, 진짜 이런 분들 밑에서 일하는 게 너무 다행이다. 정말 믿고 맡길 수 있어서 너무 좋다. 정말 그 제조회사에서 그렇게 생각하는 그런 것들이나 정말 우리 회장님, 우리 사업자들 한 푼이라도 더 이익을 주려고 그걸 돌려주려고 정말로 기를 쓰고 고심하시면서 하나하나 결정해 나가시는 모습을 보면요. 정말 우리는 일만 하면 된다니까요. 정말 일만 하면 되는데도 우리는 그것도 힘들대요. 우리는 그것도 못하겠대요. 정말 대부분은 그런 것 때문에도 일을 못해야 될 이유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근데 우리는 우리 자신들만 견디고 해나가면 모든 것은 다 알아서 그렇게 시스템적으로 다 해주고 있다는 거죠. 그렇게 해주고 있는 우리 회사에서 우리가 일하는 것을 정말로 행운이라고 알고요. 이렇게 원자력연구원에서 38%의 지분을 갖게 된 것은 자본은 투자하지 않았죠. 기술력만 가지고 38%의 지분을 받았습니다. 이 기술력만 가지고 받았는데요. 기술보증기금이라는 데서 이 기술을 가지고 기술의 어떤 이 부분이 독창성을 가지고 있는지, 우수성은 얼마나 되는지, 효능은 얼마나 되는지 이런 부분들을 검사를 해서 이 지분을 이렇게 38%라는 지분을 주게 되었답니다. 근데 원래는 38.2% 정도 된대요. 38.2% 정도 된다고 하는데 원자력연구소에서는 계속 38.2%도 받겠다. 콜마에서는 38%만 받아라. 뭐 이거 가지고도 초기에 조금 그 말이 이렇게 오갔다고 합니다. 이제는 원자력연구원에서 38%라는 지분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사실 그동안에는 우리 국가에서 국민들이 낸 세금으로만 연구가 지속이 되었다고 하면 지금은 어때요? 당당하게 여기도 이익 배당금을 받게 되는 거죠. 이익이 발생이 되게 되면 이익 배당금이 발생이 되면 우리 국민들 세금으로만 연구를 하는 게 아니라 본인들 이익된 부분에 의해서도 연구가 되는 거죠. 그러면 우리 국민들이 낸 세금도 많이 절약이 되겠죠. 그런 부분에서도 엄청난 효과가 나타나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현재 SBT는 이렇게 되고 있고요. 콜마가 생긴 유래는 우리나라에 들어온 것은 약 19년이 되었고요. 나오나요? 네. 우리나라에 들어온 건 약 19년이 됐고요. 미국 콜마를 시작으로 미국에서 100년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생긴 유래는 미국에 있는 콜 박사와 마이어 박사라는 피부과 의사가 정말 기가 막힌 화장품을 개발을 했습니다. 기가 막힌 화장품을 개발을 하면서 화장품을 전문적으로 생산하고 판매하는 곳에 찾아가서 우리가 이렇게 기가 막힌 화장품을 개발을 했는데 당신들이 우리가 만들어주긴 할 테니 당신들이 가서 팔아봐라 하는 그런 걸로 얘기가 시작이 돼서 OEM, ODM 방식이라는 방식으로 판매를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근데 미국을 시작으로 100년 역사를 가지고 있고 한국에서도 19년이 되었는데도 우리는 콜마를 대부분이 잘 모르고 있었죠. 내가 이 자리에 오기 전부터 나는 콜마를 알고 있었다. 손 들어보세요. 오, 많이 알고 계셨네요. 근데 그런 분들은 대부분이 콜마 제품을 써보신 분들의 대부분이 얘기를 들어보면요. 제품이 무조건 좋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십니까? 써보신 분들 그 전에 그렇게 느끼셨어요? 네. 저희 화장품이 아니더라도 이미 정말 제품이 좋더라라고 다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럴 정도로 이 제품이 좋을 수밖에 없는 이유는 콜마는 누구를 상대로 해요? 소비자를 상대하는 게 아니죠. 결국에는 화장품 회사를 상대합니다. 그럼 화장품 회사는 전문가죠. 전문가를 상대로 우리가 더 좋은 제품을 만들어야만 그 전문가가 봤을 때
그 화장품을 사는 거죠. 근데 전문가가 봤을 때 우리보다 못 만들어. 그러면 여기서 살 이유가 없죠. 그래서 당연히 이 콜마에서는 정말 전문가 수준의 이상의 제품을 만들지 않으면 판매를 할 수 없는 곳이다. 그래서 오히려 어떤 화장품 회사보다도 굉장히 좋은 화장품을 만들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 콜마는 지금 현재 우리나라에서 지금 화장품 생산량이 거의 20% 정도가 된다고 합니다. 거의 하루에 10만 개를 만들어내고요. 한 달에 300만 개씩 정도를 만들어내고 있고 1,800억 정도의 지금 매출이 일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엄청나죠? 사실 엄청난데도 우리가 콜마를 모르고 있는 분들은 대부분이 많다는 거죠. 화장품을 대부분이 콜마에서 직접 판매하는 게 아니고 판매하는 회사에 어떤 라벨을 붙여가지고 판매가 되는 거죠. 저희가 초창기에 콜마를 그때 갔을 때요. 콜마 공장도 가고 콜마 연구소도 저희가 가봤습니다. 그런데 콜마 연구소에 가보면 이렇게 시대별로 연도별로 쭉 이렇게 화장품이 진열이 돼 있어요. 뭐 예를 들어서 1900 몇 년도 몇 년도 몇 년도 이렇게 쫙 진열이 돼 있는데요. 거기에 나와 있는 화장품들이 우리가 알고 있는 화장품들이 꽤 많아요. 근데 그게 라벨은 어디에 붙어 있냐면 LG에 붙어 있고 코리아나에 붙어 있고 하는 제품들이에요. 근데 우리는 그게 LG 화장품이고 예를 들어서 코리아나 화장품인 줄 알았지 콜마에서 제조한 화장품인지를 몰랐더라는 거죠. 그렇게 많은 회사의 제품들이 거기에 진열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렇게 정말 우리가 이 대단한 두 회사가 만났는데요. 이 두 회사가 만나서 기가 막힌 화장품을 개발을 했고 기가 막힌 해모힘을 만들어냈습니다. 그런데 판매가 엄청 잘 되었어야 되죠. 2004년도에 SBT가 설립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2006년도에 올 때까지 SBT는 적자 내고 있었어요. 그렇게 좋은 제품을 만들어냈으면 당연히 흑자를 내고 있어야 되죠. 근데 그렇게 좋은 제품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적자를 내고 있더라는 거죠. 그래서 그때 당시에 사실 그 김치봉 대표님이 잘리기 일보 직전이라고 그랬어요. 본인이 정말 자기가 이렇게 그렇게 계속 적자를 내고 있다 보니까 본인 잘리기 일보 직전이었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었는데요. 저희를 만나서 6개월 정도가 지나니까 원상복귀가 되더라.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6개월 정도니까 지나니까 거의 이제 그 마이너스에서 정상으로 돌아오고 있는 거죠. 1년 정도가 지나니까 여기 이 자리에 땅 샀다는 소리가 들려요. 이 대덕에 땅을 샀다. 그러더니 결국에는 이렇게 건물까지 지었습니다. 건물까지 지어서 우리가 이렇게 쓸 수 있는 강당도 만들어 주셨죠. 저희가 처음에 그 강의를 받으러 다닐 때는요. SBT 그 전이면에 SBT 공장이 있었습니다. SBT 그 공장에 그 SBT 직원들이 교육받는 곳이 있었는데요. 7, 80명 정도밖에 못 들어가는 그런 곳이었어요. 그런 곳에서 이제 저희가 이제 이렇게 교육을 받게 됐는데 그 받게 되면 정말 우리가 갈 수 있는 인원이 20명 정도밖에 안 됐습니다. 20명이면 여기 두 줄도 안 돼요. 여기 두 줄도 안 돼. 두 줄도 안 되는 인원이 거기 가가지고 7, 80명 앉는 자리에 두 줄 앉아 있으면요. 정말 이렇게 사람이 우리는 여기에서 여기 계시는 대부분들은 지금 회장님이 안 계셔서 인원이 이 정도지요. 항상 우리 자리가 없었죠. 여러분들 번호표 받죠? 번호표 서로 받으려고 12시에 강의 시작하는데 열심히 도착합니다. 그렇게 일찍 오셔가지고 기다려야 되고 그 번호표 받으려고 정말 다들 난리가 나는 그런 상황이 이어졌는데요. 그때는 사람이 없어서 난리가 나는 우리는 사람이 너무 없어가지고 정말 불편했습니다. 그 자리가 너무 불편했고요. 어떻게 하면 사람 한 분 모셔가는지 정말 내가 모시고 오는 것은 상관없이 누군가가 한 분만이라도 모시고 오면요. 우리는 다 같이 그분한테 집중했어요. 너무 좋아서. 이건 내가 모시고 온 건 상관없어. 누군가라도 20명 중에 한 명이라도 모셔오면 그게 너무 고마워서 너무 좋아서 그분 쳐다보고 그냥 어떻게 그분을 그냥 관심 있게 쳐다보면 듣다 보면 없어졌어. 그 한 분이 눈에 띄잖아요. 새로운 분 한 분이 왔으니까 오로지 그분을 쳐다보고 있는데 그분이 가버렸어. 그분이 듣다 보면 회장님 강의가 또 오지 길어요. 믿어지지도 않는데 회장님 강의는 길지 뭐 이걸 지금은 이렇게 사회적 증거라도 있죠.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돈 많이 번 사람이라도 있고 정말 이렇게 보여주는 증거라도 있는데 그때는 증거도 없잖아요. 증거도 없는 상태에서 회장님은 강의를 막 그냥 몇 시간이고 그냥 하시니까 그분들이 야 도대체 이런 강의 질렸다 그러면서 가버리는데요.
그래서 회장님한테 몇 번 회장님 제발 좀 강의 좀 줄일 수 없을까요? 우리가 수도 없이 얘기했습니다. 그래도 안 줄이잖아요. 근데 회장님이 지금까지 변하지 않는 소리가 있어요. 그 강의를 안 줄이는 이유가 있어요. 항상 하시는 말씀이 나는 50명, 100명이 필요한 게 아니다. 단 한 명이 필요하다. 나는 단 한 명만 있으면 된다. 그 말씀을 하셨거든요. 여기에서 이 많은 사람이 듣는 중에 제 강의도 지금 들으면서 마찬가지예요. 속으로는 듣기 싫어 죽겠어도 여기에서 단 한 분만이라도 제 얘기에 귀를 기울이시는 분이 있다 그러면 저는 그분을 위해서 강의합니다. 회장님한테 배운 거예요. 회장님이 그러시면서 단 한 명만 내 강의를 듣고 있다 그러면 나는 그 사람을 위해서 강의할 것이고 그 사람이 분명히 우리 사업자가 될 것이다. 그분이 우리 사업에 열정적으로 이 사업을 하는 사람이 될 거라고 했는데요. 그 말이 딱 맞더라고요. 끝까지 회장님 강의를 듣고 비전을 보시는 분은요. 강의가 짧아요. 더 듣고 싶어. 더 알고 싶어. 그렇죠. 여기에 오신 모든 분들은 다 우리가 사업자적인 비전을 가지고 오신 분들이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분들 자기를 한번 되돌아보세요. 나는 그 강의를 들을 때 분명히 그게 비전이 있었어. 정말 보여주는 모습이 대단했어. 이 강의가 지루하지 않았어. 라는 생각을 여러분들이 했었을 겁니다. 그런 나 같은 사람이 나온다는 거예요. 근데 그냥 와서 아이고 지루하다, 힘들다, 귀찮다 하시는 분들은요. 흔히 말하는 건불입니다. 그냥 건불. 그냥 그래 이 제품이 이렇게 좋은 제품이 있다는 걸 알고 가는 걸로 우리는 만족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그중에서 정말 이 사업의 비전을 보시는 분은 반드시 있더라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이 두 회사가 정말로 잘 팔았어야 되는데 잘 팔지 못하고 여기도 연구하고 제조만 하는 곳이고 여기도 연구만 하는 곳이다 보니까 마케팅을 잘 못했고 판매를 잘 못했던 부분을 저희 애터미가 2006년 9월에 저희 회장님을 만나면서 완전히 빛을 발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진짜로 제조하시는 우리 김치봉 대표 같은 분이 또 예를 들어서 우리 회장님 같이 양심적인 분을 만나지 않았더라면 또 예를 들어서 쏟기 딱 좋아요. 제가 볼 때는 우리 김치봉 대표님 쏟기 딱 좋아. 그렇게 정말 좋으신 분이에요. 근데 또 우리 회장님이 너무나 양심적으로 좋으신 분이 회장님을 하다 보니까 항상 오히려 협력해서 더 좋은 방법을 찾아내고 더 소비자들한테 이익을 주자는 거에서는 두 분 다 합의를 하셨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경우든 소비자들한테 이익을 줄 수 있는 방법을 찾아내고 있습니다. 저희 제품이요. 여러분들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처음에 저희가 5종에 18만 7천 원이었습니다. 그런데 거기다가 비비크림 하나 2만 원짜리를 더 넣어주고 19만 2천 원에 팔았으면 2만 원짜리를 5천 원만 더 받고 주게 된 거예요. 이익 봤어요? 안 봤어요? 저희 화장품이 다 올라간 거예요. 에센스가 30ml였었습니다. 근데 50ml로 올라갔어요. 근데 돈은 똑같이 받아요. 저희 폼클렌싱이나 딥클렌저 올라갔죠? 올라갔지만 가격은 그대로입니다. 저희 치아 180g에서 200g으로 올라갔는데도 불구하고 가격은 그대로입니다. 그 원칙이 어디서 나오냐면 결국에는 제조회사 대표와 유통회사 대표가 두 분 다 합의해서 우리가 좀 손해보더라도 소비자들을 이익 중심의 사고로 놓고 있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그런 좋은 결과가 나오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 장사하는 사람들은 당연히 좋아요, 안 좋아요? 소비자한테 찾아가서 할 말이 있잖아요. 우리 회사는 이런 회사야. 우리는 이렇게 제품을 더 주고도 가격도 안 올려. 제품이 업그레이드 됐죠. 저희 화장품이 천연 방부제를 넣은 화장품으로 업그레이드 됐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가격 올랐어요? 천연 방부제가 들어가게 되면요. 원료값이 엄청나게 비싸답니다. 김치봉 대표 하는 말이에요. 원료값이요. 저쪽 그 아프리카 쪽에서 그 천연 방부제가 들어와야 된대요. 그래서 굉장히 비싸답니다. 그 원료 자체가. 비싼데도 불구하고 본인들이 이익을 좀 덜 보겠다는 거죠. 그러면서 우리 소비자들한테는 그대로 그 가격에 주시겠다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는 계속적으로 이렇게 좋은 쪽으로 계속 우리는 그 제품들을 받고 하기 때문에 우리는 계속 이익을 보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장사하기가 굉장히 쉽다.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근데 네트워크 하신 분들의 특징을 보면 제품을 팔려고를 안 해요. 제품을 저희 회사 일은요. 분명히 제품을 활용을 해야만 일이 잘 됩니다. 이 제품을 써보고 기존에 사업자를 우리는 찾는 게임이 아니고 소비자를 찾는 게임입니다. 소비자를 찾다가 보면 거기에서 분명히
이 제품에 미친 사람들이 나와요. 그러다 보면 그 사람의 우리 사업을 열정적으로 하게 됩니다. 열정적으로 하게 되면 정말 그 사람이 사업을 잘해요. 그 사람이. 대부분요, 성공했던 사람들이 다음에 또 성공을 쉽게 할 것 같죠? 여러분들 생각은 그럴 것 같죠? 네트워크에 성공했던 분이 여기 오시면 또 성공할 것 같죠? 그건 아닙니다. 네트워크 하신 분들이요, 우리 회사 많이 왔지만요, 성공한 사람이 정말 극소수예요. 10명이면 두세 명밖에 없어요. 여러분들 처음 오신 분들이요, 처음 하시는 분들 자부심을 가지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왜 그분들이 안 되느냐? 왜 성공한 사람들이 또 성공하기가 힘드냐? 왜냐하면 자기 자신이 이미 알고 있다는 자기 자만심에 빠지게 된다는 겁니다. 저건 내가 다 알고 있는 거야. 내가 할 줄 아는 거야. 그러면서 노력을 안 하는 거죠. 노력을 안 하다 보면 어떻게 돼요? 그 사람은 그 자리에 멈춰 있는 거죠. 정체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분명히 내가 알고 있는 거기 때문에 나는 가만히 있었더니 정체해 있었어요. 그런데 어떤 한 사람이 나는 네트워크를 처음 해봐. 그러니까 길을 쓰고 따라합니다. 길을 쓰고 어떻게든 배우려고 합니다. 어떻게든 잘하려고 합니다. 계속적으로 연구하고 개발하고 잘하려고 하고 계속 하다 보니까 그 사람이 어느 날인가 엄청난 강사가 돼버린 거예요. 제가 그걸 봤어요. 여기서 여러분들 앞에 누구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요, 제 파트너 중에 정말 네트워크 하신 어떤 분을 너무너무 부러워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분이 자기 스폰서래요. 존경한대요, 그분을. 그러면서 그분을 따라 하려고 열심히 하는 거예요. 계속 공부하고 열심히 하고 막 강의도 할 줄도 모르면서 강의한다고 앞에 쓰고, 강의한다고 앞에 쓰는데요, 처음에 얼마나 우스웠는지 몰라요. 그냥 강의를 두세 명만 앉아있는데도 칠판에서 막 쓰면서 연습하는 거예요. 도대체 왜 그러냐고 그랬더니 연습하는 거래요. 그래야 연습이 된다고. 그래서 원래 책상에서 두세 명이면 그냥 하면 되잖아요. 책상에서 이렇게 그냥 리크루팅을 하면 돼요. 근데 책상에서 할 리크루팅을 바로 칠판에 서요. 칠판에 서가지고 막 강의를 하는 거예요. 그러더니 어느 날 강의하는 걸 보니까 제가 감탄을 했어요. 야, 저렇게 달라지나? 정말 저렇게 잘할 수 있는 사람이 되었나? 제가 깜짝 놀랐어요. 그렇게 연구하고 노력하는 사람한테는 못 해본다니까요. 분명히 그분이 성공했던 그분이 유리한 건 맞죠? 유리한 건 분명히 맞는데 유리한 그것이 자기한테 마이너스를 초래할 수 있는 확률이 높다는 겁니다. 자기 자신이 너무 믿기 때문에, 나는 잘할 수 있다고 너무 믿기 때문에 연구하고 개발하지 않아요. 분명히 다른 회사에 성공했어도 애터미의 방법은 분명히 다를 건데, 애터미의 시스템이 분명히 있을 건데, 애터미의 제품은 무언가 다를 건데, 늘 여기에 관련된 것들을 숙지하고 연구하고 개발하고 계속적으로 본인이 노력하지 않으면 언젠가 본인이 정체돼 버린다는 거예요. 언젠가 자기도 모르게 정체돼서 더 이상 성장이 안 되는 그때를 보게 될 겁니다. 내가 진정으로 이거에 대해서 내가 알려 하고 노력하는 자는 분명히 자기도 모르게 성장해 있는 거를 알게 될 겁니다. 본인은 잘 몰라도 분명히 다른 사람은 와, 저 사람이 저렇게 달라졌나? 저런 모습이 되었나? 하고 분명히 놀랄 때가 있을 겁니다. 여러분 자신들이 얼만큼 이 일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있고 정말 하겠다는 의지를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분명히 여러분들이 성장하는 속도는 다르리라고 봅니다. 그 성장하는 속도에 의해서 정말 1년이 가고 2년이 가는데요. 어떤 분들은 그런 분들이 있어요. 붙어만 있으면 성공을 했다고 붙어만 있는 사람이 있어요. 진짜로. 붙어만 있으면 성공하는 건 맞는데요. 분명히 붙어만 있더라도 내가 내 성공의 모습은 정확하게 그리고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정확하게 그리고 있고 이 세미나를 절대 빠지지 않겠다라는 원칙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붙어만 있는 것은 그냥 붙어만 있는 게 아니라 늘 이 세미나를 나는 어떤 일이 있어도 참석하겠다. 꼭 이 자리에 내가 앉아있겠다라는 그 원칙을 가지고 계속 붙어만 있다 보면요. 내가 성공의 확신이 보이고 이 강의를 듣다 보면 사람은요. 제가 우리 그때 딸한테 항상 하는 말이 사람하고 동물하고 다른 점이 뭐냐. 사람은 생각할 줄 안다는 거 아니냐. 생각을 해보자. 내가 성공한 모습을 그리고 있는데 어떻게 움직이지 않을 수가 있어요. 그렇죠? 어떻게 행동이 나가지 않을 수가 있어요. 분명히 내가 성공한 모습을 그리고 여기서 세미나를 듣다 보면 분명히 내가 움직이는 방법을 알게 된다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움직여야 내가 성공할 수 있는가를 분명히 알게 되는데 그걸 하고 있지 않을 사람은 없다는 겁니다.
누구나 듣다 보면 내 자신이 분명히 변화가 되고 내가 그런 사람으로 바뀐다는 거죠. 그렇게 여러분들 스스로가 저희가 정말 아까 좋은 제품을 정말 취급한다고 했는데요. 정말 좋은 제품을 취급하는 게 화장품 하나만 봐도 정말 전 세계적으로 우리만 가지고 있는 기술이죠. 세계 특허가 나 있습니다. 정말 누구도 따라할 수 없습니다. 앞으로 100년이 지나도 이런 화장품 나올 수 없습니다. 색을 정제할 수 있는 기술은 원자력 방사선 융합 기술이죠. 그럼 다른 화장품 회사에서 그 기술은 누구도 따라할 수가 없고 또 특허가 나 있기 때문에 우리만이 가지고 있는 정말 그 유효 성분을 500배를 더 넣을 수 있는 기술을 가지고 있는 거죠. 500배를 더 넣을 수 있는 기술, 그거는 어떤 회사도 가지고 있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제가 피부샵을 하면서 화장품이라는 것이 정말로 좋은 화장품과 나쁜 화장품이 크게 차이가 없다고 제가 생각했던 이유가 있습니다. 정말 좋은 화장품을 발라서 피부를 개선시킬 수가 없다라고 저는 깨달았어요. 그러면 결론적으로 똑같다고 제가 판단을 했는데, 제가 그 화장품을 그만 쓰고 우리 국산 화장품을 썼을 때 정말 흡수력이 굉장히 늦고 발랐을 때 굉장히 무게감이 두껍게 느껴지고 그 부분에서 사용감에 있어서는 많이 떨어진다. 피부가 개선이 되고 안 되고는 잘 모르겠고 분명히 사용감에 있어서는 우리 국산 화장품이 떨어졌습니다. 제가 수입 화장품을 쓰던 거에 비해서. 그래서 다시 제가 수입 화장품을 쓰게 됐던 거고, 근데 저희 화장품은 사용감마저 엄청나게 좋죠. 바르자마자 바르는 대로 흡수가 다 됩니다. 영양크림까지도 정말 흡수가 너무나 잘 될 정도로 잘 됩니다. 5종을 다 발라도 굉장히 가볍습니다. 무거움이 하나도 없습니다. 일단 사용감에서 정말 1등을 마다하자 하는 정도로 사용감이 최고인 화장품입니다. 근데 그렇게 세계 특허가 나 있는 부분에 정말 입자가 작죠. 33나노라는 작은 입자를 내놨습니다. 그리고 정말 우리가 보통 인지들 그 다중 캡슐 기술이 또 들어가 있죠. 대부분이 모든 화장품은요, 바르면 우리는 그 화장품이 진피층까지 들어갈 거라고 생각을 하지만 사실은 표피층밖에 바르지 않았더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진피층은 굉장히 영양을 굉장히 공급해 주기를 원하고 또 수분이 들어오기를 원하지만 실질적으로 우리가 바르고 있는 것들은 겉만 바르고 있었더라는 거죠. 근데 그 깊숙이 들어가서 영양도 공급해주고 수분도 공급해줄 수 있는 화장품이 저희 화장품이더라는 거죠. 그래서 실질적으로 정말로 그 피부가 너무나 건성이어서 나는 정말 어떤 화장품을 발라도 좋아지질 않아 하시는 분들은요, 저희 화장품이 정말로 빠르게 그분 피부를 개선을 시킬 수 있다고 봅니다. 저희 화장품, 이렇게 앞에 나와서 설명을 할 때요, 그 화장품 얘기를, 화장품이나 해모힘을 이렇게 이름을 얘기하지 말고 얘기하랍니다. 그래서요, 제가 이제 그냥 얘기하면 알아들으세요. 우리 것이 그렇다고? 그냥 그렇게. 그 얘기하면은 하여튼 걸리는 게 많다고 하니까 정말 좋으면서도 좋다고 얘기 못 합니다. 진짜. 근데 제가 제 피부가 28살까지 여드름이 난 피부예요. 그러다 보니까 얼굴이 거의 억다시피 할 정도로 굉장히 모공이 넓었고요. 굉장히 이 피부가 개선이 쉽게 안 되는 피부예요. 겉으로는 그 지루성이라고 그래가지고 복합 지루성이라고 그래가지고 겉으로는 기름기가 많이 흐르다 보니까 기름기가 우리 얼굴에 많이 흘러 있으면요, 대부분이 먼지들이 많이 달라붙습니다. 그러겠죠? 그러다 보면 피부 트러블이 많이 일어나요. 그래서 지성 피부들이 여드름 많이 일어나고 얼굴에 무엇이 나고 하는 분들이 그래서 그렇습니다. 근데 피부 안에서는 굉장히 또 건조해요. 그러니까 저 같은 피부는 영양을 많이 공급할 수도 없고 어쩔 수도 없고 참 애매한 피부였습니다. 그래서 쉽게 좋아지지 않고요. 그렇다고 또 이 내 속에 있는 것들이, 장기들이 남들보다 선천적으로 좀 기능이 약하답니다, 제가. 그래서 잘 아프대요. 그러니까 간 기능도 약하고 위 기능도 약하고 폐 기능도 약하고 다 약하대요. 근데 병원에 가보면 진단이 안 나와요. 그러니까 병원에서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기능이 약한 사람, 기능이 남들보다 좀 약하대요. 그래서 늘 조심해야 된대요. 그러니까 남들이 약하다고 늘 조심하라고 하니까 그냥 밥도 소식을 해야 되고 많이 씹어서 먹어야 되고 예를 들어서 간 기능이 또 약하니까 술도 먹으면 안 되고 이런 것들이 다 이렇게 있어요. 그래서
제가 실질적으로 그런 것들을 다 이렇게 조심조심 이제 그렇게 몸이 늘 아픈 사람이다 보니까 그렇게 해왔었습니다. 그랬던 제 피부가 이렇게 달라졌어요. 제가요, 처음에 이 사업 시작하면서 피부 빨리 좋아지려고요, 정말 피부샵 엄청 다녔어요. 화장품 장사하면서 피부가 왜 그러냐고 그래서. 이거 빨리 좋아져야 되잖아요. 남들한테는 일단 화장품 장사한다고 해야 되는데 피부가 왜 그러냐 그러니까 제가 피부샵 엄청 다녔어요. 근데도 피부가 그렇게 좋아지질 않아요. 선천적으로 이 속에 있는 장기들이 안 좋다 보면 겉으로 많이 나오죠. 그런데다가 피부 자체가 그렇게 안 좋다 보니까 저 같은 경우는 피부샵을 다녀도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렇게 제가 노력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안 좋아지더니 이제 저희 그 이브닝 세트 나왔죠. 4종 세트가 나오면서 제가 아주 피부가 좋아졌습니다. 정말 피부샵 여러분들 다니실 필요가 없어요. 그 이브닝 세트요, 그것만 잘 활용하면요, 정말 여러분들이 원하는 피부 다 가질 수 있습니다. 저 같은 피부가 좋아졌다고 하면 여러분들은 무조건 좋아져요. 무조건 여러분들이 이브닝 세트만 잘 이용하세요. 이브닝 세트만 매일, 저 같은 경우는 늘 이렇게 기름기가 흘러나오는 피부다 보니까 매일 팩을 합니다. 팩을 매일 했더니 피부가 이렇게 좋아진 거예요. 정말 여러분들이 필링 잘 하시고요. 필링 한 이틀에 한 번씩 정도. 보통 이틀에 한 번씩 하면 대부분은 맞아요. 나이가 한 50대 되신 분들은 3일에 한 번만 하시고, 50이 되지 않으신 분들은 한 이틀에 한 번 정도 필링 해주시고 팩 매일 해줘 보세요. 그러면 굉장히 빠르게 좋아져요. 근데 제가 팩을 바르고 잠을 자거든요. 뛰지 않고 자요. 근데 뛰지 않고 자는 게 피부가 더 좋아졌구나라는 걸 알게 됐어요. 왜냐면 여러분들 대부분이는 바르고 뛰고 다시 다 바르죠. 근데요, 대부분이 우리가 잠자는 시간, 우리가 잠을 10시에서 새벽 2시까지 가장 피부가 활발히 움직이는 건 아시죠? 피부 세포가 가장 활발하게 움직여서 우리 피부를 가장 많은 영양을 공급하는 시간이 그 시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되도록이면 잠을 10시 이전에 자라, 그렇게 얘기들 많이 하죠. 근데 새벽 1시가 되면 대부분이 우리 안에, 피부 안에 있는 수분이 가장 증발이 많이 되는 시간이 새벽 1시랍니다. 새벽 1시요. 근데 제가 바르고 자는 것이 이익이 됐던 이유가 그래서 그랬던 것 같습니다. 얘를 바르고 자니까 수분 증발이 안 되겠죠. 그러면서 오히려 거꾸로 영양을 공급하고 있는 거예요. 바르고 있으니까. 그러면서 자다가 제가 이제 이게 다 마르면요, 갑갑해져요. 그러면 새벽에 한 3시나 4시나 뛰어요. 그리고 그냥 자요. 근데 피부가 진짜 엄청나게 좋아졌어요. 여러분들 한번 실험해 보십시오. 진짜 피부 좋아집니다. 그렇게 제가 이제 저희 화장품이 정말로 그런 화장품의 어떤 특징을 가지고 우리가 판매하는 화장품인데, 가격은 시장에서 파는 것보다 더 싸죠? 가격은 또 엄청나게 쌉니다. 그렇게 싼 화장품을 가지고 우리가 또 마진은 60%까지 가져가죠. 23%에서 60%까지 내가 선택하는 거에 의해서 마진을 또 가져갈 수가 있습니다. 나만 쓴다고 해도 76,500원에 만약에 내가 사서 쓴다고 그러면요, 시장에서 그렇게 싼 화장품 있어요? 에센스 하나 값도 안 돼. 전에 제가 쓰던 화장품에는 에센스 하나 값도 안 돼. 6종 세트가. 정말로 이렇게 싸고 좋은 제품을 안 쓸 수가 없다는 거죠. 누구나 다 쓸 수밖에 없죠. 그렇게 하면서 정말 우리가 이런 제품을 취급을 해서 우리가 하고 있고요. 또 저희 면역이 좋아지는 식품 있죠? 제가 아까 이름 말하지 말아야 된다고 그래서 면역이 올라가는 식품, 나이 드신 분들한테는 진짜로 꼭 드리세요. 여러분들이 여러분 부모님들한테 정말 보약해 드린다는 마음으로 꼭 드리세요. 그래서 저희 엄마가 하루에 2포밖에 안 드셔요. 나이 드셨으니까 많이 드시는 것도 아니야. 2포 드시는데도 엄청나게 좋아지셨어요. 지금 저희 집에 오시는 분들이요, 저희 세탁소 아저씨가 저희 집을 이제 거의 맨날 제 옷을 이제 들락날락 하시니까 저희 엄마가 문도 잘 못 열어주시던 분이 지금은 너무나 쌩쌩해지셨다고 항상 그 얘기 하세요. 그렇죠. 우리가 보약 한 잔만 먹으려고 그러면 얼마예요? 솔직히 보약 한 잔 먹으려고 그러면 30-40만 원이에요. 근데 그게 15일분입니다. 근데 정말 저희 그 해모힘은 조성기 박사님이 그 말씀하시더라고요. 저희가 당귀, 천궁, 백작약이 들어가 있죠. 주 원료가 그건데 어떤 분들이 그래요. 그러면 천궁, 백작약, 당귀 사다가 내가 그냥 달여서 끓여 먹으면 되겠네. 그러면 가격이 더 싸대요. 그래서 그렇게 끓여 먹으면 되겠대요. 근데요, 거기에는요, 좋은 것만 있는 게 아니라 나쁜 독소도 많답니다.
여러분들이 알으셔야 될 게, 전 조성기 박사님이 얼마 전에 저희 그 강의할 때 들었는데요. 독소도 많대요. 나쁜 물질도 많이 함유되어 있대요. 그 제품에. 근데 원자력 연구소에서는 재구성했다는 겁니다. 나쁜 독소는 싹 빼버리고 좋은 것만 뽑아서 다시 재구성한 제품이에요. 여러분들이 아셔야 될 거는 단순히 이거는 그냥 한약재에서 원료만 뽑은 거네. 그래서 일반 한약하고도 다른 겁니다. 원자력 연구소에서 그 기술이 있죠. 독소를 제거하고 나쁜 물질을 제거할 수 있는 기술에 의해서 일단 없애고 좋은 것만 뽑아서 재구성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좋은 것만 뽑아서 재구성을 했을 뿐만 아니라 그 비율에 따라서 엄청난 차이가 있더라는 거죠. 당기를 많이 넣었더니 예를 들어서 내려가더니 천궁을 좀 더 많이 넣었더니 다시 올라가더라. 그래서 이 비율이 또 엄청난 차이를 일으켜더라. 그래서 그 비율은 절대 공개를 못 한답니다. 원자력 연구소에 가지고 있는 기술이죠. 그 비율에 의해서 이 품질이 엄청나게 차이가 났다라고 합니다. 그런 제품을 정말 가격이 역시 보약 한 잔에 30만 원, 40만 원인데 우리가 이거는 76,500원이면 한 달 먹죠. 도포식 먹으면 한 달 먹습니다. 그러면 저 같은 경우는 지금 봄, 가을에 여러분들이 많이 파셔야 될 때예요. 주변에 내 부모님, 주변에 계신 분들한테 내 남편이 피곤하다. 주변에서 친구 남편이 피곤하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권하셔야 돼요. 지금 보약 먹일 철 아니냐. 봄, 가을이면 철이 바뀌면서 다 누구나 힘들어합니다. 그럴 때 보약 한번 먹으면 엄청나게 효과를 보지 않냐. 근데 이렇게 우리 제품이 정말로 그 보약보다 가격은 엄청나게 싸면서 정말로 엄청난 그런 효력을 볼 거다. 한번 먹어보자. 그래서 3박스 정도 먹게 해보세요. 3박스나 4박스. 4박스 먹게 하면 보약 한 째값이죠. 4박스 먹게 해서 그 사람이 만약에 체험이 일어나면요. 엄청난 소개가 나옵니다. 여러분 사업은요. 그렇게 진행되는 거예요. 자연스럽게. 여러분들이 억지로 여러분들의 개념대로 이걸 이끌어 가려고 하니까 힘든 거지. 그렇게 자연스럽게 제품을 펼쳐서 그 제품에 의해서 체험된 자가 나오고 거기에 의해서 이 제품이 정말 이렇게 좋은 제품이라고 하면 내가 이 제품을 누군가한테 알려야겠구나 하는 마음이 저절로 생기죠. 우리가 돈을 벌지 못해도 사실 안내하잖아요. 내가 정말 좋은 음식점에 가서 먹고 오면 소문 내죠. 그 음식점 진짜 맛있더라. 소문 내는데 저희 식당이 망한 이유가 소문나기 전에 망한 거예요. 사실 내가 소문날 때까지만 버틸 수 있었으면 안 망했는데 그 소문날 때까지를 못 기다린 거예요. 그게 소문날 때까지만 기다리면 됐는데 그 소문나는 시간이 1년이면 됐거든요. 사실. 근데 그렇게를 못했습니다. 그렇게를 못하고 결국에는 문을 닫게 됐던 것처럼 우리가 어떤 것이 예를 들어서 이익이 된다고 하면 소비자들은 어때요? 알려주죠. 우리 인간의 심리는요. 무언가를 내가 이익을 봤다고 생각하고 좋은 거를 알고 있으면요. 심리적으로 가만히 입 다물고 못 있는데요. 무조건 퍼뜨려야 된대요. 입으로 나간대요. 나도 모르게. 내가 퍼뜨리려고 해서가 아니라 나도 모르게 나간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 사업자들은 왜 그렇게 입 꼭 다물고 계시냐. 입 꼭 다물고 계시는 이유가 내가 이익 보려고 하니까 그래. 내가 괜히 내가 너한테 이거 팔려고 하는 걸로 제가 알아들으면 어떡할까? 이러는 거죠. 사실은 알려주어야 그 사람이 이익인데 그 사람이 몰라서 우리 화장품을 못 쓰고 있고 몰라서 우리 제품을 못 먹고 있는 건데 내 스스로가 문을 닫고 있는 거예요. 제가 나 혹시 내가 저한테 팔아먹으려고 이 말한다고 생각할까? 이래서 우리가 말 못하는 거지만요. 실질적으로 여러분들이 정말로 내 이익하고 상관없다 그러면 막 떠들어대요? 안 떠들어대요? 이렇게 좋은 걸 알고 있는데 어떻게 안 떠들어대고 가만히 있을 수가 있어요? 떠들어대죠. 근데 여러분들 마음속에서 이미 내 마음이 내가 이익 보려고 작정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익 보려고 하지 마시고 정말 다른 사람이 정말 화장품이 우리 거보다 좋지도 않은데도 불구하고 60만 원, 100만 원씩 쓰고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 사람 보면 안타까워요? 안 안타까워요? 안타까워 죽겠죠? 정말 네가 손해보고 있어 지금. 깝깝해 죽겠어. 어떻게 그런 사람을 보고 얘기를 안 해줄 수가 있어요. 얘기해야지. 속 터져 내가. 정말로 속 터져서 얘기해줘야 돼. 그런 마음이 여러분들도 모르게 이 안에서 다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을 위해서 얘기하는 게 아니고 그 사람이 그걸 몰라서 그 비싼 걸 쓰고 있음으로 인해서 손해를 보고 있기 때문에 내가 알려주는 거란 말이에요. 내가 알려주는 것 때문에
정말 여러분들은 자연스럽게 사업자가 나오게 되고 여러분들이 그렇게 나로 인해서 알려지기 시작한 그 사람들에 의해서 거기에서 일어나는 수익을 내가 자연스럽게 받아가는 겁니다. 내가 그 사람들한테 피해 줬어요? 여러분들만 쓰기만 해도 분명 이익을 보고 계시죠? 그런데 저는 돈을 벌어가고 있잖아요. 그죠? 여기 오신 여러분들 모두가 내 이익을 위해서 이 자리에 왔고 내 이익을 위해서 제품을 쓰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저는 돈을 벌어가고 있단 말이에요. 그럼 잘하고 있는 거 못하고 있는 거예요? 엄청 잘하고 있는 거죠. 나는 뿌듯하죠. 내가 누군가한테 피해를 주면서 이 돈을 벌어간다 그러면 저 역시 이런 일을 하지 못합니다. 제 성향으로도 못해요. 제가 그렇게 하지 못하는 성향이 정말로 이거는 그 사람들한테 다 도움을 주고 있는 일이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일을 우리가 더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알려야 되겠죠? 그 홍보하고 알리실 거예요? 네. 홍보하고 분명히 알리실 거라 믿고요. 처음에 저희 회장님께서 저희 그 망한 식당에 오셔서 설명했던 부분이 안 망하는 회사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회사에 그냥 쓰지 않고 말씀드릴게요. 회사에 결국에는 목적은 뭐예요? 회사가 안 망하는 거죠. 가장 큰 기업의 목표는 안 망하는 겁니다. 그 안 망하는 것이 결국에는 이 회사가 회장님께서 처음에 시작하실 때 아무것도 가진 게 없었고 280만 원짜리 카니발 한 대였어요. 근데 그런 회장님이 안 망하는 회사 만든다고 하니까 여러분 믿어져요? 안 믿어져요? 안 믿어지죠. 저도 안 믿어졌어요. 안 믿어졌는데 회장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나는 안 망하는 회사를 만들겠다. 어떻게 안 망하는 회사를 만들겠느냐. 그동안 본인이 많은 경험들에 의해서 이 유통회사라 함은 결국에는 경비 때문에 망하더라. 회사가 매출이 없어도 견딜 수 있으면 안 망하는데 매출이 없을 때 경비가 많이 들어가면 망하죠. 제가 식당 망한 것과 똑같습니다. 매출은 일어나지 않았는데 경비 들어갈 건 많다 보니까 망했습니다. 근데 경비에 안 들어가는 방법을 알고 계신데요. 그 경비에 안 들어가는 것이 결국에는 인건비를 절약할 수 있는 방법을 아신다는 거예요. 모든 것을 전산화를 하겠다는 거죠. 전산화에 의해서 우리 회사의 최종 목적은 무인화다. 그래서 사람이 없게 될 때까지 일을 해서 그 일하는 사람들은 결국에 무인화가 되기 위한 과정을 가는 것뿐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우리 회사는 모든 것을 접수나 등록하는 일도 전산화를 하겠고 예를 들어서 격리 업무 같은 경우는 세무서에 맡기고 전산 업무 같은 경우는 본인이 사용할 줄은 다 아니 프로그램만 전문 전산하는 프로그램의 회사에다 맡기면 월 50만 원만 주면 된다. 세무서에 격리를 맡기면 예를 들어서 회사 격리를 맡기면 그때 당시 5만 원만 주면 된대요. 근데 본인이 전에 유통회사를 운영을 하시다가 망한 회사가 있는데요. 그때 망했을 당시에 본인이 임대료만 3,700만 원이었대요. 서울에서. 임대료만 3,700만 원이고 인건비가 3,000만 원이고 그리고 그 직원 20명이 써대는 경비가 2,000만 원이 들어가는 거예요. 매달 8,700만 원씩 들어가더라는 거예요. 매출이 있거나 없거나 8,700만 원씩이 들어가야 되는데 결국에는 매출이 없다 보니까 8,700만 원씩 매달 유지할 돈이 없죠. 8,700만 원씩 들어갈 돈이 없는 거예요. 매출이 없다 보니까. 근데 매출이 없게 된 이유가 그때 펀드 바람이 불었다. 펀드 바람이 불어서 모두가 펀드하는 회사로 다 옮겨갔대요. 그러다 보니까 매출이 뚝 떨어지고 결국에는 매달 8,700만 원씩을 본인도 역시 제가 했던 것처럼 인건비를 사채까지 빌려다가 줬답니다. 그렇게 하다 못하니까 결국에는 문을 내리게 됐고 그렇게 해서 망했는데 내가 이 회사를 운영을 할 때는 전혀 직원이 없이 접수 등록 모두 전산화 예를 들어서 그 세무서에 맡기는 돈 5만 원 예를 들어서 그렇게 뭐 회사가 직원이 없다 그러면 클 이유가 없기 때문에 조그마한 사무실 하나 그러면 월 임대료 220만 원 월 임대료 220만 원에다가 그냥 직원이라고 해봐야 부사장님 1명 부사장님 동생이에요. 부사장님 1명 본인 동생은 돈이 없으면 줘도 되고 안 줘도 되죠. 그러니까 줘도 되고 안 줘도 돼. 그러니까 동생 하나 대다 놓고 그러면 그렇게 들어가는 경비라고 해봐야 500만 원도 안 된다. 500만 원도 안 되는 것은 내가 팔아서도 유지할 수 있다. 본인이 파는 건 잘 판다. 근데 진짜 잘 팔아요. 회장님 진짜 잘 팔아요. 정말로 지금도 어디든 식당을 가시거나 어디든 가시면 저희 화장품을 소개하십니다. 그러면서 그 자리에서 파세요. 우리가 있거나 말거나. 그래가지고 우리가 옆에 있으면 우리가 진짜 창피해가지고 안 팔고는 못 배겨요.
그래가지고 저한테 한 번은 쓴 말씀을 한마디 하더라고. 총장이라고 이제 안 파는 거야? 이러시더라고요. 제가 솔직히 총장이면 좀 안 팔아도 되잖아요. 근데 지금도 나가서 그렇게 팔으라고 협박을 하시니 제가 안 팔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저도 자동으로 이제는 나가요. 그러니까 어디를 가면 입이 근질근질 합니다. 이거 여기는 꼭 그래도 내가 얘기 안 할 곳인데 하면서도 이거 얘기가 돼요. 그러니까 그게 다 이제 회장님한테 그게 복제된 것 같아요. 그럴 정도로 회장님이 늘 잘 파세요. 그래서 본인이 파는 것만으로도 500만 원은 벌어올 수 있고 500만 원 벌어와서 본인 혼자 벌어와도 본인이 이 회사를 운영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 말 들어가 보니까 매출이 없어도 나갈 게 없으면 회사는 안 망할 수 있겠죠. 이 유통회사는요, 여러분들 월급 주는 거 아니잖아요. 여러분들이 스스로 일한 만큼 여러분들 그냥 가져가시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건 매출이 있어야 일어나는 일이죠. 매출이 있어서 여러분들 주는 돈은 그냥 정해져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매출이 있어서 물건을 사오는 것도 당연히 회사에서 그거는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매출이 전혀 일어나지 않는데 매달 들어가야 될 그 경비는 회장님이 책임져야 될 몫이죠. 근데 만약에 그 부분이 일어나지 않으면 회사가 문을 닫게 되더라. 그래서 본인은 매출이 일어나지 않아도 회사를 안 망하게 생존을 그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저희 경영 이념 중에 생존이 있죠. 그래서 그 생존을 강조하셨는데요. 그 안 망하는 회사가 처음에 우리가 정말 이렇게 많이 회장님께서 말씀을 하셨어요. 지금은 망한다고 해야 하면 여러분들 믿어져요? 이제 안 믿어지죠. 그때는 안 망한다고 하는 것이 안 망한다고 하는 것이 안 믿어졌던 때죠. 지금은 망한다고 해도 안 믿어져. 근데 그때는 우리가 안 망한다고 해도 망할 것 같고 그랬잖아. 그렇게 안 믿어졌던 때죠. 그때 당시는. 그래서 우리가 그때 당시는 그렇게 했던 부분이 저는 그랬습니다. 이론적으로 제가 식당을 망해봤기 때문에 그 말이 일리 있다고 생각했어요. 그랬겠네. 그렇게 매출이 없어도 만약에 회장님이 생각대로 운영이 된다고 하면 이 회사는 망하지 않겠다라는 확신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 회사는 분명히 망하지 않을 것 같은데 누가 자신이 없냐면 제가 자신이 없는 거예요. 그죠? 내가 자신이 없어요. 이 회사는 분명히 갈 것 같아요. 믿음이 왔어 이제. 분명히 저 회장님 말한 대로 가면 분명히 이 회사는 되긴 될 것 같은데 내가 안 될 것 같아. 내가 못 할 것 같아. 그래서 내가 늘 자신감이 없었어요. 회장님은 저한테 늘 그 얘기 하시거든요. 우리 박정수 총장이요. 이렇게 안 믿었다고 그 얘기 하시죠. 그래서 저한테 그 계기비행이라는 거 한번 띄워줘 보실래요? 그것도 저한테 이렇게 보냈잖아요. 근데 제가 사실은 회사를 못 믿은 게 아니고 저를 못 믿었던 거예요. 제가 이제 솔직히 말씀을 드리자면 이 글을 저한테 이메일로 보내주셨어요. 저번에 제가 그냥 이 나온 것을 몰랐다면서요? 그래서 제가 그냥 지나갔더니 많은 분들이 서운하다고 그래서 오늘은 읽어보겠습니다. 오늘의 삶이 만족스럽다면 우리는 길을 떠나지 않아도 됩니다. 우리는 지금 가보지 않은 길을 가려고 합니다. 미래의 불확실성이 두려워서 미래를 향해 발을 내딛지 않는다면 내일도 오늘과 비슷한 삶이 전개될 것입니다. 우리가 불안한 것은 새로운 길을 향해서 떠나기 때문입니다. 길을 떠나는 자에게만이 목적지에 도달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의 불안은 성공자라면 누구나 겪었던 일이며 성공의 필수 요건이라 할 수 있겠죠. 도리어 우리는 현실에 안주하려는 자신을 우리는 불안해해야 합니다. 유능한 조종사는 계기비행을 합니다.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안개 속에서 계기판만 보고 비행기를 조종하는 것입니다. 초보 비행사는 눈으로 직접 산과 들을 보고 비행을 해야만 안심이 되지만 경험 많은 비행사는 안개 속에서 시계 비행이 불가능한 상황에서도 계기판의 수치만 보고도 편안히 비행을 할 수 있지요. 구름 위로 높이 떠서 푸르른 창공을 바라보면 불안은 금방 탄성으로 바뀝니다. 지금 애터미호 비행 계기판의 수치는 아주 양호합니다. 조종사 한길이가 이렇게 해가지고 저한테 이메일로 보내주셨어요. 이렇게 보내주셨는데 사실 제가 여기에서 가슴이 찌릿찌릿했던 부분은요. 이 부분이에요. 우리가 불안한 것은 새로운 길을 향해서 떠나기 때문입니다. 새로운 길을 가려고 하니까 제가 굉장히 불안했던 거예요. 근데 이 부분에서 나를 또 채찍질을 했던 부분은 어떤 부분이냐면 오히려 내 자신의 현실에 안주하려는 자신을 불안해해야지 다른 게 불안한 게 아니다. 내 자신의 지금 현실을 불안해해야지 내가 새로운 길을 가려고 하는 것을 불안해서는 안 된다. 내 자신이 막 가슴을 막 뜨끔뜨끔뜨끔 나를 막 이렇게 채찍질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래 내가 지금 무엇을 불안해하느냐.
네 자신이 지금 이 모양인데 네가 지금 불안해하는 것이 지금 이 일을 하는 것을 무엇을 두려워하느냐. 진짜 두려워해야 될 것은 내 지금의 현실이다. 내 현실을 불안해하자. 그런 마음으로 제가 다시 정말 저런 정말 회장님의 사실은 저런 편지나 또 우리한테 보내는 문자들이요. 굉장히 우리 사업자들한테 많이 위안을 주셨어요. 근데 우리 지금의 우리 스폰서들은 내 파트너들한테 그렇게 하는지 저부터가 사실은 회장님께서 우리한테 했던 것처럼 만약에 내가 내 파트너들한테 한다면 우리는 반드시 성공할 겁니다. 근데 문제는 회장님의 저 뜻이 제가 아무래도 잘 못 전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쯤에서 그치고 있는 것 같아요. 내 파트너들한테 계속 밑으로 내려가야 되는데 그게 끝까지 전달이 되지 못하고 이 중간에서 막혀 있어요. 막혀 있다 보니까 정말 회장님의 그 뜻이 전해지지 않고 있는 거죠. 정말 회장님께서는 정말 그때 당시 어려워도 모든 것을 정말 어려운 상황에서도 남을 돌보면서 정말 그렇게 몸으로 실천해 오면서 하셨던 분이에요. 진짜 어려울 때 익산에 오시면요. 그 사업자, 그 우리 파트너 뭐 애기 뭐 어디 왔다고 하니까 그거 돈 10만 원 수표 하나 꺼내서 주시더라고요. 본인도 어려우실 때예요. 본인도 밥 사 먹기 힘들다고 할 때예요. 그때가. 그러면요 10만 원이 엄청 큰 돈이었어요. 근데 그 10만 원짜리 수표를 꺼내서 사업자 그 뭐 애기 뭐 한다고 하니까 그거 꺼내 주시고요. 그리고 늘 누군가가 정말 내 부모가 아파서 해모임을 드시게 하고 싶은데 못 먹이고 있고 내 자식이 정말 아픈데 해모임을 먹으면 정말 도움이 될 것 같은데 하는 그런 얘기를 들으시면요. 또 본인이 눈물 글썽이시면서 그 해모임 그 부사장님한테 전화해가지고 익산으로 내려보내라고 그래요. 제가 저번에도 얘기했지만 부사장님이 그러셨다니까. 익산에 회장님 안 내려보내신다고. 회장님 내려가기만 하면 해모임 내려보내라고 그런다고. 익산에 앞으로는 안 보낼 거야! 막 이러면서 이제 저한테 협박 아닌 협박도 하면서 도대체 해모임은 남는 장사가 아니라고 맨날 퍼주다 보니까 남는 게 없다고 그러면서 늘 그러셨어요. 그러면서 진짜로 아픈 분이 있으면 또 회장님께서 직접 그렇게 그 아픈 분을 또 본인이 돌보시는 모습을 봤습니다. 그런 모습들이요. 정말 제 자신한테 정말 이 제품이나 회사에 대한 믿음도 확신이 가지만 정말 회장님에 대한 그런 어떤 그 행동들이요. 정말 믿음이 확실히 왔어요. 진짜 저런 분하고 함께라 그러면 내가 어떤 길이든 가겠다. 이제 그 다음부터는요. 회사 망하는 거 안 망하는 거 하나도 안 두렵더라고요. 이 회사가 망해도 좋다. 이제 그렇게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분에 대한 저런 분이 저렇게 운영하는 이런 시스템이라 그러면 이 회사가 망해도 좋다. 망해도 나는 끝까지 나도 따라하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고요. 회장님의 그런 존경스러운 모습들이 나도 따라하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아직도 흉내도 못 내고 있지만요. 정말 회장님의 그 모습을 닮아가려고 하고요. 정말 우리 사업자들 하나하나 항상 챙기시고 염려하시고 지금이야 이제 숫자가 워낙 많아지셔서 그렇게 못하시지만 그때는 우리가 수당만 받아도 수당받은 모든 사업자한테 문자 다 일일이 보내셨어요. 그때 문자 받아보신 분 손 들어보세요. 여기에서. 예. 한 두세 분 계시네요. 한 세 분 계시네. 전부 다 신규라는 거죠. 그때 당시에 우리가 그 수당 받았다고 정말로 잘하셨다고 다음에 더 많이 받자고 너무나 기쁘시다고 그러면서 그런 문자를 일일이 보내셨어요. 근데 내 파트너 수당 받아갔다고 내가 그렇게 문자 보내신 분 한번 손 한번 들어보실래요? 내 파트너 그렇게 해서 너무 기뻤다. 그래서 나도 문자 보냈다. 아유 우리 사장님 꼭 성공하시고 저분을 위해서 박수 한번 쳐주세요. 정말 그렇게 회장님께서 파트너 관리를 그렇게 하셨어요. 처음에는 스폰서가 없으니까 거의 우리 관리를 그렇게 일일이 해주셨고요. 우리 그때 초창기 멤버들은요. 사실 진짜로 여러분들이 생각했던 거 이상으로 힘들었습니다. 저 역시 완전히 망해서 바닥까지 내려가서 정말 전기세도 못 내고 그럴 정도로 9평짜리 원룸으로 가서 이 사업을 시작을 했고요. 우리 지금 총장 가신 분들 우리 임승택 총장님 정말 서울에서 생활하시면서 밥도 굶어야 되는 상황으로 이 사업을 진행하셨습니다. 밥 굶기를 생활화하신 분이에요. 물로 배 채우셨대요. 늘 물로 배 채우시면서 이 사업을 진행하셨고요. 점심때 돼가지고 사무실에 있는데 사업자 찾아온다 그러면요 겁난대요. 그래서 사무실에 있다가도요 누가 전화 와서
스폰서님 저 사무실에 지금 가려고 하고 오잖아요. 그럼 나 지금 사무실에 없는데 그러신대요. 사무실에 있으면서도. 그래가지고 밖에 나오셔가지고요. 더워 죽겠는데 그때 당시 그 사무실 근처에 우체국이 있었어요. 그 우체국 뒤에 숨어 있대요. 그 파트너가 갈 때까지. 왜냐면 밥을 못 사주니까. 점심 때 돼서 왔는데 밥을 못 사주니까 그 파트너를 밥 굶자 소리를 못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무실에 없다 했대요. 그런 식으로 정말로 다들 그렇게 힘든 상황에서 뭐 우리 박용욱 총장님 역시 마찬가지로 정말 자기 딸을 돈 5천 원이 없어서 못 둘 정도로 그런 생활. 한겨울에 정말 버스비가 없어서 걸어서 사무실에 출근해야 되는 그런 상황. 또 우리 뭐 임병구 총장 역시 마찬가지로 뭐 그 세탁기 그 부서진 세탁기 하나 사줄 형편이 아닌 상황. 우리 이덕우 총장은 아직까지도 빗속에서 많이 헤매고 계시지만 정말 구덩이가 너무 깊어서 지금도 정말 모든 그 생활이 아직도 돌아가지 않을 정도로 그렇게 힘든 구도까지 내려가 있다가 가만히 보시면요. 여러분들이 총장 가신 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정말 그분들이 편안하게 이 자리에 올라오신 분이 단 한 분이라도 있는지, 형편이 좋아서 이 사업 이렇게 성공했는지 가만히 들여다보시면요. 진짜로 바닥까지 내려가서 너무너무 힘든 상황에서 이 일을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에서 죽기 살기로 한던 분들이 다 총장에 가셨어요. 총장에 가신 분들이요. 진짜로 만만하게 가신 분이 하나도 없어요. 죽기 살기로 하지 않은 분이 총장에 가신 분이 없어요. 다 그런 상황을 겪었기 때문에 그 자리에 왔어요. 근데 우리는 늘 그렇게 힘들게 왔는데 힘들지 않았던 부분이 있습니다. 여러분들한테 얘기를 하면 밥도 굶고 차비도 없어서 걸어다니고 여러분들이 지금 생활하는 거하고 비해서 더 못했으면 못했지 더 낫진 않죠. 그죠? 여러분들 지금 현재 생활보다 더 낫진 않죠. 하지만 그분들이 힘들지 않았어요. 저도 힘들지 않았어요. 그랬더니 내가 힘들지 않다고 그랬더니 우리 최기정 부장이 깜짝 놀래대. 총장님만 힘들지 않았다고 그런 말씀하지 마세요. 근데요. 힘들지 않았다는 말이 제가 몸으로 힘들지 않았다는 말이 아니고 이 마음적으로 정확하게 이 회사에 대한 비전과 꿈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힘들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 비전과 꿈을 정확하게 그리고 있으면요. 여러분들이 힘든 과정이 절대 힘든 과정으로 느껴지지 않습니다. 그렇게 느껴지지 않는 마음으로 여러분들이 일을 진행해 나갈 수가 있어요. 그리고요. 우리는 서로가 서로를 진정으로 사랑했습니다. 아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힘들지 않았어요. 서로가 서로를 생각해주는 마음이 진심으로 내 스폰서가 나를 무엇을 해주지 않아도 너무나 행복하고 좋았어요. 그분이 나를 염려하는 마음을 아니까, 진심으로 저분이 나를 걱정하는 마음을 아니까 우리는 마음이 하나였습니다. 회장님으로부터 제가 여러분들한테 나로부터 여러분들한테 전해지졌다 안 해졌다고 하는 말이 저희는 회장님한테 받은 사랑이 그대로 전해진 거예요. 우리는 그 사랑을 다 체감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끼리는 너무너무 사랑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모이기만 하면 기뻤습니다. 좋았습니다. 이 자리에 오면요. 서로 우리 스폰서님들이 저한테 정말로 같이 우리는 동시에 했기 때문에요. 저는 진짜 해준 거 없어요. 우리 스폰서님들이 나한테 특별히 해준 거 없어요. 근데요. 해준 것이 또 많아요. 왜냐하면 그 스폰서님들이 항상 그 자리에 계시지 않았다고 하면 제가 이렇게 버틸 수 있었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 스폰서님이 무엇인가 나를 꼭 해줘야서만이 아니라 그 자리에 항상 있어주는 것이 든든했습니다. 늘 의지할 수 있었으니까요. 그리고 그 마음이 느껴졌으니까요. 진정으로 내가 성공하기를 바라는 우리 스폰서님의 마음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또 회장님이 내가 진정으로 성공하기를 바라는 그 마음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늘 마음에서 충만했습니다. 우리는 하나가 되어 있었던 겁니다. 근데 지금의 여러분은 어느 때는 제가 그래서 이 마음을 회장님이 우리한테 주신 마음을 내가 내 파트너들한테 그대로 전하지 못해서 우리 파트너들이 멈춰 있구나. 정말 모이기를 우리는 정말로 하나가 되는 마음으로 모여야 되는데 마음이 각각이에요. 우리 초창기 멤버들보다 분명히 여러분들이 가진 장점이 훨씬 많고 능력이 훨씬 좋아요. 근데 여러분들이 저희들보다 못한 게 그겁니다. 마음이 하나이지 못하다는 거. 지금 진정으로 여러분들 파트너들과 여러분들 스폰서들과 진짜로 주고받는 마음이 하나이신지
그 부분은 정말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내 파트너들한테 내가 진정으로 내 사랑하는 마음이 전해질 수 있는지, 내 스폰서가 잘못한다 해서 비난할 일이 아니고 그 자리에 있어 주셔서 진정 감사합니다 하는 마음을 여러분들이 갖는다 하면 여러분들 사업은 분명히 잘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게 회장님께서 저희한테 전해주시고자 하는 그 뜻이 정말로 지금 현재 이루어졌습니다. 우리 애터미가 우리 망한 식당에 와서 글로벌 할 거라고, 정말 이 유통업계에 이 무점포 사업 중에 전 세계적으로 우리가 1등 할 거라고, 그 말이 믿어졌겠습니까? 280만 원짜리 카니발 한 대에 망한 식당에서 강의하고 계시는데 그 말이 믿어지냐고요. 근데 이루어졌다는 겁니다.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 다 이루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미국 지사 나왔죠? 지금 계속적으로 미국 지사를 계기로 멕시코, 호주, 캐나다 다 내갈 예정이죠. 일본, 중국까지요. 전 세계적으로 정말로 우리 같이 이렇게 작은 나라에서 정말 전 세계적으로 우리가 아직까지 이 유통업계에서는 다른 선진국에 가서 이기지 못하고 있는 이 부분을 우리 애터미가 지금 해내고 있습니다. 또한 또 우리 정말 익산에서 9평짜리 원룸에 살고 있는 우리 익산 저같이 정말 망한 사람들이 모인 그 사람들한테 당신들이 이 익산에서 최고로 큰 아파트에 살 거다. 당신들이 정말 여기 모두 이 자리에 오신 분들은 성공자가 되어서 정말 세금을 최고로 많이 내는, 익산에서 가장 많이 내는 여러분들이 성공자가 될 거라고 외치셨을 때 그 말이 믿어졌겠습니까? 근데 그 말이 이루어졌습니다. 지금 현재요, 이루어져 가고 있습니다. 제가 그렇게 현재 선두에 서서 이루어 가고 있고요. 제 파트너들이 제가 9평짜리 원룸에서 13평, 28평, 지금 48평으로 왔습니다. 그러면서 저희 아프신 어머니까지 84세 노모까지 오셔서 건강해지시고 정말로 돈도 많이 벌고 여러 가지로 다 이루는, 이제는 그런 회장님께서 외치셨던 부분이 하나하나 정말 다 지금 현재 우리 애터미가 이루어 나가고 있고요. 전 세계적으로 김연아가 우리 정말 이제는 그 개인의 선수가 아니라 우리 전 국민의 선수죠. 김연아는 우리 전 국민의 하나입니다. 그렇게 하나를 모았듯이 또 우리 정주영 회장님이 정말 전 세계적으로 본인 하나의 기업을 위해서가 아니라 항상 그분은 우리 한국을 대표하셨더라고요. 그분이 쓴 책을 보니까 그분은 모든 걸 결정할 때 우리 한국을 대표하는 마음으로 하셨대요. 항상 내가 우리 한국을 알릴 것이다, 우리 한국을 이렇게 세울 것이다 하는 그런 마음이 결국에는 오늘의 현대가 있고 오늘의 삼성이 있듯이 오늘의 애터미가 전 세계적으로 그런 회사가 될 겁니다. 이제 이 유통의 업계에서는 우리 애터미가 그런 회사가 될 거라고 확신하면서요. 여러분들이 새로운 일에 도전을 하셔야 성공도 있다고 했죠? 예, 새로운 길을 여러분들이 가지 않으면 목적지도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새로운 일에 오늘 처음 알아보러 오셨다 하면 끝까지 알아보시고 새로운 길을 가시는데 같이 동참하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